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단지 사냥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베트남 전쟁에서 최다 사살 기록을 세운 저격수 카를로스 헤스콕이 남긴 증언이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뱀처럼 냉혹한 죽음의 전사들 저격수. 일격필살의 신념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저격수는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 무기다. 현대전에서 병사 한 명이 적군 한 명을 사살하는데 소요되는 탄환은 몇 발일까? 평균 15,000발이라고 한다. 이는 일격필살을 신조로 하는 저격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는 숫자다. 저격수 한 명이 보병 중대 병력과 맞먹는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국적과 세력을 불문하고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저격수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저격수가 있다. 하얀 사신 시모 헤위헤, 그리고 하얀 깃털이라 불린 카를로스 헤스콕이다. 1939년 소련의 붉은 군대가 핀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침공한다.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에 맞서 105일간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른바 겨울전쟁이었다. 소련의 병력은 약 148만 명에 탱크 약 6,514대, 항공기 3,880여 대인 반면 핀란드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병력 약 34만 명, 탱크 30여 대, 항공기 110여 대가 전부였다. 누가 봐도 겨울전쟁의 승리는 소련의 것이었다. 그러나 설원지대 전투에서 핀란드군이 전개한 저격전에 의해 상황이 역전됐다. 당시 핀란드 병력은 전문적인 사냥꾼들을 동원해 저격수로 운영했는데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격수를 전문으로 양성하고 배치해 전술적으로 활용한 국가였다. 그들은 사냥을 할 때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급소를 정확하게 쏠 수 있는 명사수들이었다. 혹한의 설원지대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소련군의 기갑 부대와 소총 부대들은 핀란드 병사들에겐 좋은 먹잇감이나 다름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백설의 천지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사신들. 소련 병사들은 이들을 하얀 악령이라고 불렀다. 방어 철판 사이 좌우로 1cm 크기의 틈이 있었다. 내가 틈 사이로 총을 한 발 쏘자 소련군 헬멧이 눈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핀란드 병사들의 정밀 사격은 소련군을 계속해서 궁지에 몰아넣었고 콜라강 부근에서 펼쳐진 게릴라전에서 마침내 소련군은 극한의 공포를 경험한다. 전설적인 저격수 시모 헤위헤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핀란드군은 16만 명의 적군을 상대로 대치했으며 그중 시모 헤위헤는 31명의 동료와 함께 4천여 명의 소련군을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시모 헤위헤는 542명의 소련군을 저격한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세계 최고 기록으로 3개월에 지나지 않은 전투에서 혼자 하루에 5명 이상의 적군을 저격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다. 낮 시간이 지극히 짧은 북극권의 겨울에서 말이다. 시모 헤위헤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저격수라 불리는 카를로스 헤스콕은 베트남전에서 신화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베트남전 초기 헤스콕의 보직은 헌병이었다. 당시 미 해병대에는 특화된 저격수가 없어 월맹군 저격수가 기지를 공격해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병대는 임시 방편으로
경비 임무를 맡은 헌병 병과에게 저격 임무를 부여했고 헤스콕은 저격수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헤스콕이 최강의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는데 기여한 기술은 다름 아닌 역저격이었다. 저격의 기술 중 가장 어렵고 까다롭다고 알려진 역저격으로 공식 사살 기록 93명 중 절반을 해치웠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당시 미국 사살 판정 기준이 장교가 직접 확인해야만 인정되는 것이었기에 실제로 헤스콕이 쓰러뜨린 적군의 수는 3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헤스콕이 알려진 활약상은 블록버스터를 방불케 할 정도다. 3박 4일에 걸쳐 1.5km를 포복 전진만으로 월맹군 기지에 침투해 선두 지휘관과 부사관을 사살하자 월맹군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 얼마 후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든 월맹군들에게 또다시 총알이 날아들어왔다. 이 모습을 목격한 월맹군들은 꼼짝도 못한 채 더위를 참으며 밤을 샜고 헤스콕은 계속해서 적을 조준했다. 이렇게 시작된 저격은 5일 동안 지속되고 결국 아군 소대를 포위한 월맹 정규군 1개 중대를 서서히 사라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헤스콕은 한 전투에서 적 저격수 12명을 역저격으로 침묵시켰고 이때 상대 저격수의 조준경에 정확히 구멍을 내는 헤드샷으로 적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또 헤스콕이 M2 중기관총으로 세웠던 2300m 세계 최장거리 저격 기록은 35년 후에나 깨졌으며 물 위를 달리는 보트 위에서 700m 거리 밖의 적을 저격하는 고기에 가까운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적군들 사이에선 헤스콕을 하얀 깃털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는데 하얀 깃털이라는 별명은 분이 햇에 흰 깃털을 꽂고 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적군이 헤스콕을 지목해 역저격을 시도하자 미 해병대 저격수들이 적을 유인하기 위해 헤스콕처럼 분이 햇에 흰 깃털을 꽂고 다녔다. 때문에 전쟁 중 헤스콕을 사살했다는 적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고 결국 헤스콕의 목에 개인으로서는 최고 금액인 3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 과연 헤스콕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시모 헤이헤는 미동조차 없다. 한 무리 소련군이 나타나자 자신의 모신나강 M28 저격용 소총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잠시 후 한 발에 한 명씩 쓰러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모 헤이의 총에는 망원 조준경인 스코프가 없다. 오로지 총신의 가늠쇠만을 이용해 조준할 뿐이다. 평소 시모 헤이웨는 동료들에게 스코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했다. 스코프를 통해 반사되는 빛으로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조준 자세 역시 머리를 내놓고 해야 하므로 적에게 쉽게 포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시모 헤이웨를 제거하기 위해 소련은 한 개 소대 이상의 저격 부대를 투입했지만 겨우 시모 헤이웨의 포트를 찢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화려한 전적을 쌓아가던 1940년 3월 6일 시모 헤이웨는 소련 저격수의 유탄을 맞아 얼굴이 함몰되면서 전쟁에서 빠진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전쟁은 소련의 패배로 끝났고 시모 헤이웨는 병상에서 소식을 접한다. 소련은 한 달이면 핀란드를 정복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단 한 명의 저격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말았다. 만약 시모 헤이헤가 없었다면 핀란드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쩌면 핀란드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의 모습은 지금과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월맹군은 카를로스 헤스콕을 끊임없이 쫓았지만 정작 헤스콕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총을 내려놔야 했다.
헤스콕이 탑승한 장갑차가 지뢰를 밟아 불에 타자 그는 동료 전원을 탈출시켰지만 자신은 큰 화상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강한 정신력으로 재활에 집중한 결과 상태가 호전됐고 이후 미 해병대 저격 학교 교관으로 근무한다. 저격의 역사에서 헤스콕의 위치는 단순히 숫자로 말할 수 없다. 그는 미 해병대 저격 학교의 슬로건인 원샷, 원킬을 만든 장본인이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팀 6를 포함해 많은 군경에서 저격 강습을 하며 미군의 저격술 학교 시스템을 정립했다. 1980년대 그린베레와 네이비실은 헤스콕의 전설적인 업적을 따 M14를 개량한 지정사수 소총 M25에 헤스콕의 별명인 하얀 깃털을 헌정했다. 현재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최강의 저격수 시모 헤이회와 카를로스 헤스콕. 그들이 쏜 한 발은 적군을 죽이기도 아군을 살리기도 했으며 적군은 저격수를 잡기 위해 별도의 저격 부대를 가동시켜야 했다.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적군의 그림자가 되어 세계 역사를 바꾼 저격수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2010년 5월) 영국의 한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를 떠난 8.59mm 구경의 탄환은 초속 900m의 속도로 2.64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 탄환이 날아간 거리는 2,475m. 이 숫자는 최장거리 사격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당시 방아쇠를 당긴 크레이그 해리슨 상병은 바람과 날씨, 시야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그때의 상황을 회고했다. 고성능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먼 거리의 표적을 크레이그 해리슨은 어떻게 명중할 수 있었을까? 저격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저격 위치 선정이다. 메리치는 저격 소총의 총성은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저격수에겐 안전이나 다름없다. 메아리가 울리면 총성이 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저격수의 위치가 노출될 확률이 줄어든다. 거기다 저격수는 길리슈트라는 특수한 위장복을 입고 있어 저격수가 사격하는 것을 쌍안경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 찾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저격수는 사격 장소를 메아리가 잘 치는 개활지나 산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선정한다. 두 번째 철칙은 저격수는 절대로 해를 등져서는 안 된다. 스코프의 전면은 햇빛을 반사하지 않도록 특수 코팅돼 있지만 눈으로 들여다보는 쪽의 렌즈는 그렇지 않다. 등 뒤에서 비친 햇빛이 눈 쪽 렌즈로 새어 들어가면 스코프 내부에서 증폭된 빛이 전면 렌즈로 새어나와 반짝거리므로 저격수의 위치가 금세 탄로난다. 한편 역사 속에 기록된 저격수 중 성별의 편견을 알린 여성 저격수도 상당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여성이 가진 특유의 감각이 전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여성 군복무를 장려했는데 여군들 중 유명한 보직 중 하나가 바로 저격수였다. 여성의 경우 체구가 작고 유연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남성에 비해 추위에 강해 전장에서 남성 저격수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소련에서는 여성 저격수만을 양성하는 학교가 실제했으며 그것을 통과한 여성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떨쳤다. 역대 세계 여성 저격수 랭킹에서 1위는 공식 사살 기록 309명의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2위는 공식 사살 기록 300명의 나탈리 코프쇼바,
3위는 공식 사살 기록 143명의 아이나 무드레스토바. 4위는 공식 사살 기록 120명의 타찌아냐 이잔토브냐 코스트리냐. 5위는 공식 사살 기록 107명의 NP 페트로바 등 상위에 랭크된 여성 저격수 모두 소련 출신이란 점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엔 전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앳된 외모를 지닌 소련 여성 저격수도 있다. 1944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적의 총탄에 맞아 숨질 때까지 59명을 사살한 로자 샤니나다. 그녀는 중고교 시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오빠가 전사하자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군사훈련에서 뛰어난 사격수를 보인 로자 샤니나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저격수 소대의 소대장이 되어 공격 선봉에 나섰다. 그녀가 겨눈 총에 독일군이 한 명씩 쓰러졌다. 한 번에 2명의 적을 저격하는가 하면 하루에 5명의 적을 없애기도 했다. 로자 샤니나의 뛰어난 행적은 신문 1면을 장식하며 국민의 사기를 올렸다. (2005년) 한 저격수의 무용담이 미군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유령 저격수 주바 혹은 조바라고 불리는 신출귀만한 저격수의 등장으로 미군들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에서 자신을 주바라고 부르며 미군들을 저격하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라크 바그다드 거리 한 복판에서 벌어진 주바의 극악무도한 행적은 분노를 넘어 엄청난 충격을 줬다. 주바는 도로 순찰 중이던 미 해병을 일부러 급소를 피해 부상을 입힌 후 그를 도와주러 온 또 다른 해병을 공격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상당한 전우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해병의 신조를 이용해 벌인 참극이었다. 주바는 주로 미군이 험비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찰나를 노려 저격했다. 방탄 헬멧과 상체 방탄복 사이에 20cm도 안 되는 목 부위를 저격한 것이다. 원샷 원킬. 표적에 2번 쏘는 일은 없었다. 미군은 주바가 오랜 훈련을 받은 전문 저격병 출신이라고 추측했으며 주바가 저격한 미군은 140명 이상이라고 추측했다. 주바의 활약으로 저항 세력의 사기가 높아지자 미국도 반격에 나섰다. 저격수는 저격수가 잡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미국은 주바 저격조를 조직했고 출몰 지역에서 24시간 내내 감시와 탐색을 이어나갔다. 과연 주바의 정체는 밝혀졌을까? 2006년 1월 미국 섀도우 저격부대 소속의 짐 질리란드 하사가 무너져가는 병원 4층에서 매복 중이던 적 저격수를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M24 소총으로 무려 1250m 떨어진 거리에서 저격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전우들의 복수를 했다. 단 한 발로 해치웠다. 짐 질리란드 하사가 저격한 사람이 진짜 주바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주바가 저격됐다는 소식이 나온 후 활동이 뜸해졌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다시 저격으로 인한 미군 사망이 잇따랐고 언론들은 주바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미군은 더 이상 기존의 전술만으로는 유령 저격수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 사격 시 탄두의 초음속 속도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음파를 잡아내 저격수의 위치를 알아내는 부메랑 3라는 기술이다. 과거 저격수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부메랑 3로는 2초 안에 저격수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쓰이고 있다. 주발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진짜 이름도 모른다. 한 명인지 복수의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그의 악명 높은 저격 솜씨만 전해질 뿐이다.